다음으로 비교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사례는 이화여대 2017년 사회 수시 문제. 이화여대는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워. 응?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보면 되겠지만은 그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보고. 어떤 설명인지 잘 봐봐. 다음 사례의 문제와 제시문을 읽고 각각을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 또는 비교 기준별 기술 방식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보자. 그 과정에서 답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또 어떤 논의의 흐름을 따라 논의가 펼쳐져야 하는지 답을 선생님 쓴 거를 한번 보잔 말이야. 할머니 물으면 가와 나에 나타난 공존의 방식을 비교하래. 주제어로 공존의 방식을 얘기를 했어. 답만 보면은 잘 봐봐. 선생님 쓴 예시 답안에 하는 가와 나는 자 비교 대상별로 한 거야. 삶의 의미를 공존의 가치에 두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다음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공존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인간 본성적 측면에서 찾는 반면에 나는 이를 생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식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지, 그지? 아까 말했듯이 같은 층위에서 견줘야 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틀어지면 안 되지, 그지?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서 이걸 언어화 해서 서술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첫 번째 포인트겠지. 그래서 결론부터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론이지. 근거를 써야지. 가는 이타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타자와 협력하고 공존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면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구성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하면 나는 장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호혜적 이타주의가 결과적으로 공생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공존을 적자 생존을 위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인다. 필요하면은 선생님이 2017년 사회 수시 문제와 예시 답안을 줄 테니까 꼭 읽어봐. 알겠지? 수업 끝나 줄 테니까. 그래서 그래 이 결론은 비교의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키워드와 이어지는 근거 글에서의 어떤 키워드들이 서로 범주가 일치해야 된단 말이야.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막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이게 같은 건데도 이건 지금 비교 대상별로 한 거네. 문장의 배열만 달리할 수도 있어. 어떻게 봐? 여기서 가는 공존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인간 본성적인 측면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근거를 대고 반면 나는 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식한다. 근거를 대고 어느 쪽으로 쓰든 상관없지. 그지? 질서 있게 배열되면 되겠지. 그죠? 두 번째 이화여대 2016년 이화여대는 비교하라는 논제를 되게 많이 내. 이화여대하고 그 연세대. 흥미로운 거는 저쪽 동네 신촌 이화여대 홍대 연세대가 좀 비슷해. 문제 유형이. 그리고 옛날에 고려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이런 데도 비슷해. 한양대도 좀 다르고 이게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서강대하고 뭐 중앙대 하고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하고 성균관대는 자료해석 문제 나오지. 그래서 뭐 자료해석은 어디서 또 냈더라? 서울여대 좀 다르지만 그리고 뭐
몇 가지 또 대학에서 또 그런 문제를 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추구하는 게들이 있나 봐. 유형이 몇 개씩 나눠져. 바와 사에 나타난 통제 방식을 대비하여 논하래. 응? 대비해서.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하여튼 대비하는 것도 비교라고 똑같아 보면 돼. 하여튼 자부지간 이렇게 했었어 선생님은. 바와 사의 통제 방식은 아마 이 지문은 되게 어려웠을 거야. 내용을 봐도. 지배 권력이 다수의 피지배 계층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논술 주제로 자주 다루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지. 다음 시간에는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것도 구조주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 그걸 주제로 한 거야. 구조주의는 어떤 사상보다는 어떤 경향성, 큰 현대 철학의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지문에서 많은 부분이 이 구조주의, 인간은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떤 규제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야.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구조주의 사상의 핵심을 알게 되면은 글을 처음에 읽으면은 아마 글 내용이 되게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게 구조주의 사상의 핵심을 묻는 거라고 보면은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져. 개념은 그런 거야. 아무튼 그럼에도 인간 본성을 역행하는 하지 못한 통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바와 사는 다음 면에서 차이다 난다. 첫째, 감시와 통제 방법에서 차이 난다. 비교 기준을 이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방법 면에서 차이 난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려워. 바의 감시와 통제는 이러저러해서 어쩌다 사회 그것은 이래저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또 바의 권력은 이렇게 되고 사회 권력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야. 둘째, 통제를 통한 규율 효과 측면에서 차이 난다. 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또 셋째, 사회적 파급 효과에서 차이 난다. 반은 어쩌고 저쩌고, 사는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제? 논점까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대체적으로 천자 쓰고 막 이런 게 나오겠지, 그치? 아무튼 이 기준을 설정해야 돼서 어려운 거야, 이게. 연세대 논술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은 비교 기준별 논제 작성을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돼. 어려워. 자, 위 사례의 답안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발문에서 잘 들어. 비교하라는 논증 지시어가 주어졌다면 이것은 제시된 둘 이상의 제시문 내용을 서로 견주어 살피면서 잘 봐. 첫째, 문제의 지시와 요구, 다시 말해 비교 목적에 맞게끔 동등한 비교 대상 또는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셋째, 이에 부합하는 비교 내용, 즉 비교 대상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야. 비교하라는 논제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해결 과제는 다음 순서를 따르는데, 이거는 실제로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거 못 쓰더라도 설명해. 이걸 항상 예시를 직접 풀어보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까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주제 개념부터 파악하고 이어서 제시문들의 관계를 살펴서 이 연관관계를 살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팍팍 먹어라. 비교 대상 또는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이때 비교 대상의 설정은 문제와 함께 주어는 제시문을 비교 기준 및 비교 내용에 맞게 특정을 하는 것이고, 비교 기준 설정은 비교할 논점을 대상, 즉 다시 말해 제시문별로 상세해서 적절한 개념으로 찾아 밝히거나 또는 언어화 하여 구성을 하는 거야. 잘 못 따라오겠지? 실제로 문제를
풀어 답안을 작성한 후에 확인하면은 쉬울 거야. 좀 그렇게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찾아서 확인할 거야. 마지막으로 비교할 내용을 밝히기 위해 각 제시문에 들어있는 비교 대상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문제 모르면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다. 뭐다? 아까 봤더니 주제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들을 견주면서 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고 아까 그죠? 세 번째 그 기준을 따라서 제시문들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해서 논리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것을 재구성해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술하면 이런 식의 글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